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4월 14일 날 시행된 제3회 동행 모의고사 해설 헌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합헌적 법률 해석이 있는데 그 출제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 법률의 외형상 위헌적으로 보일 수 있대요. 그러면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대요. 함부로 위헌이라고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까지 맞는데 합헌적 법률 해석 이름이 법률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해석하는 기법이 아니라 법률을 해석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법률 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법 목적의 한계는 쉽게 풀려면 인정이 되죠. 그럼 중간에 신경 쓰이는 이 말은 뭐냐? 그 법 목적에 따른 한계는 이제 입법자의 목적을 좀 존중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사법적 헌법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권이 막 형해화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한 한계를 가지면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3번 이렇게 풀면 되죠. 합헌적인 한정 축소 해석, 한정합헌과 그다음에 한정위헌 결정은 같은 결정이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고요. 4번 실효된 법률 조항은 없어진 법률 조항이죠. 근데 그걸 무리하게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럼 없던 세금을 내야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권력분리 원칙과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반해서 옳은 걸 골라야 되니까 3번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헌정사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쳤냐 이건데 이 헌법과 6차 개정헌법과 9차 개정헌법은 맞거든요. 근데 재헌헌법은 해설을 보면 알겠지만 그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런 거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진하네요 여러분들. 줄여가지고 국민투표 이제 헌법 개정이죠. 이거는 제5차 개정헌법 때부터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재헌헌법 1차, 2차, 3차, 4차는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일단 틀렸고요.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제를 두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본, 정, 중 해가지고 정당 조항이 신설된 건 맞아요. 근데 단원제냐 이건데 먼저 써보면 제1차 개정헌법에서 직, 양, 불, 청 이런 걸 통해서 양원제로 갔어요. 이게 제5차 개정헌법에서 인, 감, 극, 단, 직 해가지고 이때 단원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2, 3, 4는 계속 양원제로 규정이 돼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0년 3차 개정헌법 이거 왼쪽에 있는 거 써보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죠. 하지만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5차 개정헌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맞는데 뒷부분이 틀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4번이 답이 될 거고요. 1987년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이것을 최초로 명시한 헌법이 맞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법치주의, 자, 체계정당성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나는 게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됐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데 그래도 입법자를 기속하긴 합니다. 입법자가 따라주긴 해야 돼요. 그 체계정당성의 원칙 위배되는 법률이라서 무조건 위헌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따라는 줘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자기책임의 원리가 있죠. 그래서 뭐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가 아니라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한 것이다. 이에 반하는 제도는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을 구성한다. 맞습니다. 3번 친일재산 우리 규정 이렇게 국가의 소유로 귀속하는 것은 진정소유비법에 해당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정당화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죠. 그래서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개인의 신뢰익에 대한 보호 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됐다면 그 신뢰의 정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국가의 이익보다 더 높게 개인의 신뢰가 보호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 달라지기 때문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이죠. 문제 4번 헌법 개정 문제네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대 헌법 중에는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제한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해설을 보시면은 5차랑 6차 때까지를 외울 수는 없어도 이런 적도 있었다. 공부하면 돼요. 니은번 틀렸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 가능하죠. 해봤자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죠. 제한 당시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제한이 이때일 거고 그 다음에 공고가 이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뭐 막말로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거죠.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맞지만 무기명 투표는 아니죠. 헌법 개정만큼은 기명 투표인 것을 공부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은 국회의장이 공고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공고하는 거죠.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948년 재헌헌법 때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 개정의 발의권은 국회랑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있냐?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국민 발안권이 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국민 발언권이 이제 초자 개발 중국 이게 2차 개정법이죠. 2차 개정법인데 이 국민 발언권이 여기서 규정이 돼 있었죠. 그래서 2차 때부터 6차 때까지 국민 발언권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랑 대통령에게만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틀렸죠. 그다음에 헌법 개정안은 헌법이 정한 기간 내 국민투표에 붙여 헌법이 정한 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이 되죠.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죠. 순서를 써보면 우리가 찬성을 얻으면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는 거죠. 찬성을 얻어서 공포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시험번 보시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율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투표는 10만 명 맞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잘 나왔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뭐 이의 제기로 뭐 되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역번과 비읍번 두 개인 것 같습니다. 맞네요. 그래서 우리 두 개, 기역번과 비읍번 두 개입니다. 국적 1번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3대 구성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거든요. 그럼 국가 소멸하면 바로 국적 상실 사유가 되죠. 틀렸고요. 2번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엄마는 외국인이고 아빠가 한국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출산하기 전에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도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합니다. 그다음에 3번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부 또는 뭐에 있어서 인지되면은 미성년이고 이렇게 부 또는 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국적 취득할 수 있는데 신고한 때부터 여러분들 국적 취득하는 거여서 소급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나죠? 그 7살짜리 애가 인지받았어요. 그러면 빵살부터 대한민국 사람이다 아니면 7살부터예요. 4번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사람도 부 또는 뭐가 귀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을 신청할 수 있냐. 이게 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투플러스1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수반 취득 제도이죠. 이 수반 취득 제도는 민법상 미성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건져지네요. 네. 그 다음에 6번 조약과 국제질서인데요. 조약은 우리가 국가나 국제기구 등 국제법 주체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창출하기 위해 서면 또는 구대. 여러분들 A 또는 B라고 하면 A와 B가 같은 느낌이죠. 이러면 안 돼요.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두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A 다음에 B 이런 느낌이죠. 서로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서면 또는 구두라고 하면 틀립니다. 차라리 서면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그럼 원칙을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이 부분 틀렸습니다. 2번 전체적으로 맞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각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정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게 됩니다. 3번 한미 주둔권 지휘협정은 단순한 협정이 아니죠. 국회의 관여가 필요하죠.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죠. 왜냐하면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죠. 아니면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마라케시 협정이라고 나와서 좋네요. 마라케시 협정으로도 우리가 국내법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고 가중처벌할 수 있죠. 재형법정주의 원칙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2번이 답이에요. 네, 그 다음에 7번 평화적 생존권이 어떻게 기본권이에요. 틀렸죠.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가인권위원회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기본권이에요. 하지만 얘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도 가질 수는 있습니다.
3번 정당도 중개적 기관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적 결사체죠.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죠. 4번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원칙을 물어봤죠.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 맞죠? 문제 없습니다. 쉬운 문제였네요. 기본권의 제한. 침해 최소성의 방법에서 우리가 그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는 공익을 달성하기에 일단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방법을 먼저 규제해보고 그거 안 되면 여부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이 부분을 속여서 낸 적이 있어요. 침해 최소성의 관점이에요. 이거를 수단의 적절성이라고 해가지고 틀리게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지문이다. 수단의 적절성은. 이것도 여러분들 똑같이 바꿔서 낼 수 있어요. 임의적 규정으로도 목적 달성할 수 있는데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분정을 준다면 위배되잖아. 이것도 여러분들 이게 맞는 지문이고 이것도 여러분들 수단의 적합성으로 이제 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범죄 설정과 이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 선택은 입법자가 만들어 나가는 결정하는 분야이죠. 그래서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인정될 수 있는 분야죠. 그래서 어느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법정형을 정한 법률이 위반된 여부는 넓은 입법 형성권이 인정이 되니까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되겠죠. 3번이 틀리고요. 4번, 이건 위험 키워드 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이제 밀수입 관세법 위반자에 대해서 예비 행위를 본죄준에서 처벌한다는 조금 최신 판례인데 이것은 헌법 위반이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소유재산의 기국관계에 대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사적 결사체다. 중앙당과 옛날에 지구당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구당도 있었을 시절에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가졌으니까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했어요.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1960년 헌법이니까 각, 본, 정, 중 이게 60년 헌법이고 3차죠. 순차로 했고 그 다음에 5차 개정헌법이 인, 감, 극, 단, 찍인데 이게 극단적인 정당 국가 경향이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나올 때 추천을 받아야 된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요거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이 8차 개정헌법에서는 국고보조금 제도,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가 최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두 황, 비, 자, 금 모두 함께 무지 행복해. 글씨가 좀 이상하죠. 죄송합니다. 이게 펜이 좀 이상하네요. 그 금자가 두 가지 걸리죠. 적정임금도 되고요. 이 국고보조금,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돼요. 그래서 맞고요. 4번. 이 정당의 자유가 개인적 기본권이기도 하고 단체로서 정당이 가진 기본권이기도 하죠. 그래서 4번이 답이다. 10번 문제. 자, 헌법은 규정되고 있다는 건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방법?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가 맞아요. 근데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라고 안 돼 있고 선임 방법으로 규정이 돼 있다 그랬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모르면 이제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라고 안 돼 있고 선임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2번 지방자치단체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구성 요소이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자치권이 미친다. 맞죠? 광역자치단체 명칭 변경도 법률이고요. 기초자치단체 명칭 변경도 법률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조례제정 개표 청구권이나 주민투표권 아무것도 아니죠. 헌법상 기본권도 아니고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인 부분도 아니죠. 법률상의 권리 불가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너무 시뻘겋네요. 죄송합니다. 자, 11번. 지역 방언을 사투리로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적인 의사소통이나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다. 아니면 뭐 교과서에 쓰고 싶다. 이것도 기본권이긴 하죠. 하지만 표준어 규정이 제한은 하겠지만 침해는 안 하는데 이것도 기본권이긴 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이가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를 우리 헌법상 기본권까지로 인정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까지 행복주거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3번. 보험 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대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난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차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 위헌인데 인격권 침해하는데 어디가 틀렸나요? 이게 틀렸죠. 얘는 목수해 법 판례입니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부터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틀렸어요. 4번.
이 장래 가족이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이게 여러분들 어떤 판례죠?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성별 고지를 금지한 판례가 위헌인 건 알겠는데 바로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되고 침해되는 판례입니다. 3번이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문제 12번. 자, 옳은 거 고르야 되는데 이거 사회적 신분이 예시된 사유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절대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 형성권을 절대 차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2번.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을 명시하고 있는 건 맞아요. 예시 규정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남자에 한해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게 일단 합헌이고요. 요거는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의금지 원칙을 쓰는 거죠. 완화된 심사숙도인 자의금지 원칙을 쓰는 거고 엄격한 비례 원칙을 쓰는 게 아니죠. 엄격한 비례 원칙을 쓰는 것은 그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이죠. 이건 비례 원칙을 쓰죠. 틀렸고요. 자사고,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판례는 두 가지가 있죠. 그 중복 지원을 금지한다는 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위헌이죠. 비슷한 합헌 판례가 있죠. 그 동시 선발 조항이 기억이 납니까? 학교 측에 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과학고랑 차별 취급당하고 있는데 그 학교 측에 뭔가를 침해하는 건 아니었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판례에서는. 그래서 이거 침해하는데 침해하지 않는다 해서 틀렸습니다. 4번. 여러분들 이가 소년으로 범한 죄인데 우리가 집행유예를 받은 애도 자격 완화 특례 규정이 둬야 되거든요. 실형 받은 애도 있다면은 이렇게 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되는 4번이 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재형법정죄, 과태료는 재형법정죄의 규율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재형법정죄의 규율 대상은 뭐예요? 형벌이죠, 형벌. 그래서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 규율 대상에 해당 안 잡고 2번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한을 정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제기되는 경우 신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벌불속 원칙 위배되는 너무 중요한 판례이죠. 그래서 이거죠. 우리가 이때가 행위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이 개정이 됐죠. 네, 기소가 이때예요. 좀 더 그려서 이게 이제 국법이죠. 이게 개정법이 불리해졌죠. 그러면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하면 안 되죠. 근데 기소가 이때라는 이유로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위헌인 판례였다는 것이 기억이 나죠. 조금 온도가 너무 높아서 좀 조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3번 보시면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좁은 의미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소급적인 범죄의 형 설정과 형벌의 가중을 금지하는 것이에요. 끝이에요.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판례가 변경됐다면 우리가 이제 그 국법이 있겠죠. 국법이라 할 필요 없어요. 법률이 있죠. 이때 여러분들 행위를 했을 때 무죄였다고 쳐요. 근데 이때 비슷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유죄가 떠도 없던 범죄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죠.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하는 문제이죠. 소급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명확성 원칙 위배된 거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 일단 합헌이고요.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겠죠. 유사군복도 합헌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갓길 통일 금지 조항도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밖에 정치단체 우리 명확성 원칙 위배가 되죠. 그 다음에 야주절 규정도 우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위험운전 취사상죄 벌칙 조항에 규정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위험 판례이긴 맞습니다. 이게 윤창호법이거든요. 이 윤창호법이 그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된 거 아니고 그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이 위배돼서 위헌이에요. 그래서 이거 명확성 원칙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위헌이네요. 명확성 원칙이 위배돼서 다량의 토사, 현저히 오염. 그러면은 얘랑 골라서 사를 골라서 두 개가 답이 됩니다. 잘 외우고 있죠? 명확성 원칙 위배된 사례. 15번 그 두 번째 줄에 운전할 때 운전자가 자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사생활 영역의 문제가 아니죠? 그럼 자석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비리심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비자가 제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럼 2번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된 게시판 대화방이죠. 그럼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로 보호되지 않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죠. 2번 맞고요. 자, 3번은 4급 이상 공무원의 질병명을 다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다. 맞죠?
4번에 우리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장을 검사했어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죠. 1번이 답입니다. 좋아요. 16번. 우리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랑 표리일체죠. 만약에 개별적 기본권이다 하면 틀려요. 개인정보 자율결정권이랑 다르죠. 청구권적 성격도 있고 자유권적 성격도 있는 약간 하이브리드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존권적, 생활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있노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죠. 1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지랖의 민족 판례가 기억이 나면 되는데 이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습니다.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도 포함이 되고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공개 청구를 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개 청구할 수는 있다 이거죠. 3번. 저속한 간행물 판례네요. 일단 명확성의 원칙이 도입해가 되고요. 이렇게 출판사를 전면금지시키고 등록 취소록 하는 것은 성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맞고요. 4번. 이 판례 여러분들 스토리가 있죠.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를 합격자에게 비공개한 게 위헌이죠. 그래서 이제 합격자에게도 옛날에 이제 자기가 합격했던 성적을 공개하라 였죠. 근데 치사하게 합격한 사람은 6개월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직장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뭐 검사나 판사 임용 신청할 때 수년 전에 합격한 정보 열람이 안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서류를 제출하겠어요?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너무 이상하다. 과잉금지 원칙에 비해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침해합니다. 2번이 답이네요. 자, 집회, 귀여운 학설 대립 있죠. 2인설이냐 3인설이냐 2인설이다. 2인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의 규제 대상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 항상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집회,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이랬죠. 뭐 이런 거 나오면 틀리죠. 오케이. 3번. 국회의사당 경계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5개 집회나 시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한 것은 헌법 위반이 되죠. 오케이. 4번. 뭐 시간을 지연하거나 검문을 하거나 귀가를 방해하면서 접근을 방해하는 등 이렇게 제3자나 참가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치사한 조치는 허용되지 않죠. 그래서 쉽게 풀 수가 있었네요. 18번. 여러분들 1번은 선거운동이 아니라 선거운동의 기획행위 판례네요. 모든 경우를 금지했다는 게 뭐예요?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되죠. 그래서 조금 그 W 강의할 때도 최근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좀 암기가 필요하다 했어요. 평등선거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선거인이 한 표석을 가지는 투표의 수적 평등도 의미하고 같이 똑같아야 되죠. 투표 가치를 평등하게 한 것이 되기에는 투표의 결과 가치 내지 성과 가치의 평등까지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네요. 3번이 답이네요. 집행유예자 수용자 부부들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선거권 제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근데 결론이 다르죠. 집행유예자 부분은 그냥 단순한 위헌이고요. 수용자 부분은 헌법 불합치가 떴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3번 일단 맞고요. 4번. 우리 재외선거인에게 선거 등록할 때마다 실시할 때마다 등록 시초라서 좀 귀찮지만 그 사람이 주소를 옮길 수도 있고 거소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배되지는 않죠. 그래서 침해한다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이 답이네요. 문제 19번 공무담인권 1번 이게 인정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특정의 보직을 받아야만 한다. 이런 공무수행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죠. 2번 공무담인권의 보호 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 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이 될 거고 승진을 못해도 승진 시험이 여러 번 주어졌지만 다 떨어져도 아니면은 이번에 동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승진하기 어려워도 승진을 못해도 잘리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한 내부 승진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무담인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죠. 2번이 맞네요. 대신 여러분들 2번 지문과 비교해야 될 게 그 승진과 관련해서 무슨 단어가 있어요? 승진에 있어 기회 균등을 받아야 된다. 기회 균등을 받아야 되는 것은 공무담인권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죠. 승진의 무게감을 실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고 3번 경찰 공무원이든 뭐든 자격정지 이상의 선거유예를 받은 경우 단역퇴직 공무담인권을 침해하죠. 4번 5급 시험 나이 32세로 한 것은 공무담인권 침해하죠. 비교 판례가 뭐 있어요? 합헌 키워드로 쓰면은 9급 시험 28세로 제한한 것은 파란색이니까 합헌이다.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번이 답이네요. 20번 문제. 자, 배상 결정에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게 좋겠다. 배상 결정에 동의를 했어요. 재판상의 화해 성립시키죠. 이거 일반적인 국가배상법이면 재판 청구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배상 결정에 동의했을 때 재판상 화해를 성립해도 합헌인 판례는 무슨 판례인지 기억나요? 그래요. 특수임무수행법이 있었죠. 요건 어쩔 수 없었다. 그 다음에 2번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의 재항고 금지 위헌이죠. 이거 왜 최근에 이제 강의한 것 같다. 시기가. 여러분들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줄게요.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고소한 피해자는 일단은 검찰청법상의 항고를 거쳐야 되죠. 기각될 때 이 사람이 다시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넣게 되죠. 이거 기각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재항고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즉시 항고를 대법원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위헌이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적고가 침해합니다. 3번 요거는 위헌 키워드. 수용자와 소송 대리인과의 접견 시간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다 섞어서 월 사유로 제한하는 것을 재판적고가 침해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데 맞다 해가지고 4번이 답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형사보상 청구권.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 형사보상 청구권이 건국헌법인이 아니죠. 피의자는 제9차 개정헌법, 현행헌법, 피고인이 그 재헌헌법이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요거는 맞죠. 범피란다. 현행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범죄 피해자 구조 조건권에 가지고 현행범 이렇게 공부하면 편한데 이 형사보상 청구권은 이제 9차 개정헌법, 현행헌법, 재헌헌법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에 형사보상은 피고인 등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손해를 보상하는데 구급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가치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사정 등을 참작해서 입법 재량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 28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 규정이 있고 23조 3항 재산권 공용수용 정당한 보상이 있는데 둘이 다르죠. 규정은 똑같지만 얘는 일정한 범위 내로 보상해 줄 수밖에 없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보상으로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두 개가 동일할 수가 없다 이거죠. 3번 형사보상 청구 1년 이내로 하는 것은 너무 단기간으로 하는 것이다. 헌법 위반이 됐고요. 이게 너무 쉬웠네요. 3번이고 보상 청구는 무죄 재판을 한 법원의 상급 법원이 아니라 무죄 재판을 한 법원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재판했으면 상급 법원이 어디 있어요? 틀렸습니다. 탄핵 심판은 재헌헌법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틀렸고요. 그 2번이 전체적으로 맞네요. 이건 이제 예시 규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검사가 헌법에는 탄핵 관련해 가지고 규정이 안 돼 있죠.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률에 의해서 탄핵 대상은 됩니다. 그 애플 펜슬 펜촉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3번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정지되나요? 아니죠. 송달돼야 정지가 되죠. 받은 자라고 해야 되죠. 송달 받아야지 정지가 되죠. 틀렸습니다. 낚이지 말고요. 4번 피청구인이 결정선고준에 파면된 때 근데 여러분들 그 탄핵의 목적이 뭐예요? 파면시키는 거죠. 근데 이미 파면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또 피청구인을 당해공직에서 파면하는 성정을 선고할 필요가 없고 조문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기각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23번 우리 국무총리는 국회나 위원회 요구가 있으면 출석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죠. 누구는 안 가도 되고요. 대통령은 안 가도 되고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국회에서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었다. 국회의장은 그 해임 건의안이 발의된 이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의 사실을 보고하는데 24시간 그 다음에 72시간까지는 맞지만 그 기명투표는 뭐만 하나 알아두면 된다. 그것만 공부하면 된다고 헌법 개정 틀렸습니다. 무기명입니다.
3번 국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요거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따를 필요가 없죠. 그럼 4번이 답일 텐데 우리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그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이 들어왔죠. 그래서 헌법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군인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보면은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죠. 네, 여러분들 다 해설지를 가지고 있겠으니까.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 자, 여러분들 법원이 대법원을 거쳐서 헌재 위헌법률 심판을 넣죠. 그럼 되도록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지만 제청법원이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뭔가 견해가 명백하지 못한대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적법에 석각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죠. 맞고요. 그다음에 재판의 전제성에서 말하는 재판은 수험적으로는 모든 재판이라고 하면 되죠. 물론 재판장의 녹음 불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빠지는데 그게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재판까지 포함이 됩니다. 3번 위헌법률 심판에서 말하는 법률은 그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조약 같은 것들, 형식적 의미의 실질적 법률도 다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봐봐. 재심 사유가 없어요. 사실 그 원래 이제 법원이 재심을 받아주면 안 되는데 또 기어이 재심 개시 결정 확정이 됐으면 그럼 재심이 되는 거죠. 결국 재심 자체가 가는 거예요. 가기로 했으니까. 그러면은 재심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법률을 위헌으로 만들어서 그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실익 인정이 되죠. 그럼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게 됩니다. 어차피 재심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는 위헌으로 만들 만한 재판의 전제성 실익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권한쟁의 심판. 1번은 전체적으로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이 어려운데요. 우리 권한쟁의 심판에서 말하는 법률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권한이 있는데 이거 헌법상의 권한과 그 다음에 법률상의 권한을 모두 포함을 해요. 헌법상의 분쟁에 국한된다 틀렸어요. 법률상의 분쟁도 일부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관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이 없죠.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없죠. 그 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사무인 자치사무랑 단체 유임 사무에만 권한이 있죠. 4번 여러분들 요 판례가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이 안에서만 침해될 수 있죠.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상호간이나 국회의원과 의장 사이에 내부적으로만 권한 침해될 수 있고 이렇게 외부에서 침해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대통령 등 외부 기관의 사이에서는 권한 침해 직접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는데 이제 그 일요일 날 보는 동행모의사는 이번이 마지막이죠. 벌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오늘 4월 한 10며칠 날 찍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얼마 시험이 안 남았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하시면은 합격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거니까 부디 지금 점수가 잘 안 나온다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는 기간입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면접반에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면접반에서 우리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최종 합격해가지고 행복한 공직생활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